은퇴. 이 두 글자를 떠올리면 기대감과 함께 막연한 불안감이 밀려오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평생을 치열하게 달려온 우리에게 은퇴는 마땅히 누려야 할 달콤한 휴식이지만 현실에서는 세금이라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과 마주하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소득 흐름을 잘못 설계하여 평생 모은 소중한 자산의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더 현명하게 계획한다면 이 세금이라는 거대한 벽을 현명하게 넘어설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세금을 우리 편으로 만드는 지혜를 발휘할 수도 있죠. 오늘 우리는 캐나다의 사례를 통해 은퇴 자산을 지키고 오히려 더 풍요롭게 만드는 5가지 핵심적인 세금 전략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비록 캐나다의 제도이지만 그 안에 담긴 자산관리의 원칙과 철학은 한국의 은퇴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에게 큰 영감과 교훈을 줄 것입니다. 첫 번째 전략, 바로 연금 인출 순서의 마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는 수입이 일정치 않으니 일단 정부에서 주는 연금부터 빨리 받고 개인적으로 모아둔 연금 계좌에서는 최소한의 금액만 인출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가장 흔하게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60세에 은퇴한 셀리 씨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녀는 은퇴 후 필요한 생활비로 연간 $60,000를 책정했습니다. 그녀의 계획은 단순했습니다. 캐나다의 국민연금인 CPP를 60세부터 수령하고 개인 퇴직연금 계좌인 RRIF에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최소 인출액만 빼서 쓰고 부족한 부분은 비과세 저축 계좌인 TFSA에서 충당하는 것이었죠. 이 계획은 겉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실제로 그녀는 90세까지 계획한 생활비를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활동량이 줄어드는 노년기에는 생활비가 약 $45,000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제 여기에 연금 인출 순서의 마법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국민연금 수령 시점을 70세로 최대한 늦추는 것입니다. 한국의 국민연금도 수령을 연기하면 연금액이 늘어나는 것처럼 캐나다의 CPP 역시 늦게 받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60세부터 69세까지의 기간, 즉 소득 공백기 동안에는 개인 퇴직연금에서 생활비를 더 적극적으로 인출합니다. 이렇게 하면 낮은 세율 구간을 활용하여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개인 연금 자산을 효율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70세가 되어 더 많아진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개인 연금 인출액을 다시 줄여 전체적인 소득 수준과 세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순서 변경만으로 셀리 씨의 노년기 생활비는 $45,000에서 $57,000로 무려 $12,000나 증가했습니다. 추가적인 저축이나 투자 없이 오직 인출 순서와 시점을 조절한 것만으로 매년 $10,000이 넘는 돈이 더 생긴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금 계획의 힘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세금 롤러코스터를 피하고 평탄한 세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초기에 퇴직금이나 모아둔 현금을 먼저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다른 소득이 없으니 세금을 거의 내지 않게 되죠. 세금을 안 내니 좋은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이 바로 세금 롤러코스터의 시작입니다. 현금이 소진되고 난 후 개인연금이나 국민연금을 본격적으로 인출하기 시작하면 소득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높은 세율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은퇴 기간 전체를 놓고 보면 초반 몇 년간의 0%에 가까운 세율은 사실상 낮은 세율 구간을 활용할 수 있는 황금 같은 기회를 날려버린 것과 같습니다. 현명한 은퇴 계획은 은퇴 기간 동안의 평균 세율을 예측하고 매년 비슷한 수준의 세율을 유지하도록 소득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현금이 있더라도 이를 한 번에 사용하지 않고 매년 연금소득과 적절히 배분하여 인출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특정 해에 갑자기 높은 세금을 내는 일을 피하고 전체 은퇴 기간에 걸쳐 납부하는 총 세금액을 극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은퇴 계획표를 펼쳐보고 매년 예상 세율이 큰 변동 없이 평탄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전략은 비과세 저축 계좌를 최고의 비상금 저수지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ISA 계좌와 유사한 개념의 캐나다, TFSA는 은퇴 생활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입니다. 은퇴를 해도 자동차를 바꾸거나 집을 수리하는 등 예상치 못한 큰 지출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만약 비과세 계좌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4만 달러짜리 차를 사기 위해 과세 대상인 개인 연금 계좌에서 4만 달러를 인출해야 한다면 여기에 25에서 30%의 세금이 붙어 실제로는 5만 달러 이상을 인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지출로 엄청난 세금 폭탄을 맞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잘 준비된 비과세 계좌가 있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필요할 때 필요한 금액만큼 세금 한 푼 없이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계좌는 단순히 돈을 불리는 것을 넘어 예기치 않은 지출로부터 나의 은퇴 계획 전체를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이자 충격 흡수 장치가 되어줍니다. 은퇴가 가까워질수록 또는 이미 은퇴 생활을 하고 계시더라도 이 비과세 계좌를 꾸준히 채워나가는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네 번째 전략은 부부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혜택, 바로 소득 나누기입니다. 이는 한쪽 배우자의 소득이 높고 다른 쪽이 낮은 경우 소득이 높은 배우자의 연금 소득 일부를 소득이 낮은 배우자의 소득으로 이전하여 신고함으로써 가구 전체의 세금을 줄이는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한 명의 소득이 10만 달러인 경우와 부부가 각각 5만 달러씩 버는 경우를 비교하면 후자의 세금이 훨씬 적은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캐나다에서는 65세 이후부터 이러한 소득 분할이 매우 효과적으로 작동합니다. 한 부부의 사례를 보면 소득 나누기를 적용하기 전에는 연간 1만 3천 달러의 세금을 냈지만 65세가 되어 이 전략을 활용하자 총소득은 오히려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은 6천 달러로 절반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이 전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은퇴 수년 전부터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 중 한 사람에게만 연금 자산이 쏠려 있다면 은퇴 전에 배우자 명의의 연금 계좌를 만들어 자산을 분배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부부라는 이름으로 함께 일궈온 삶의 결실을 세금 앞에서도 함께 지혜롭게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전략은 나이가 주는 선물, 65세의 세금 혜택을 파악하고 활용하는 것입니다. 많은 나라에서 특정 연령이 되면 다양한 세금 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캐나다에서는 65세가 그 중요한 기점이 됩니다. 나이 공제, 연금 소득 공제 등 다양한 혜택들이 생겨나면서 이전과 동일한 소득을 벌더라도 실제로 내는 세금은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한 사례를 보면 64세에만 759달러의 세금을 냈던 사람이 65세가 되자 소득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더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은 7,260달러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이는 오직 65세라는 나이 덕분에 생긴 세금 공제 혜택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혜택을 미리 알고 있다면 은퇴 계획을 더욱 정교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5세 이전에 큰 금액을 인출하기보다는 세금 혜택이 시작되는 65세 이후로 미루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이 때로는 서글프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세금의 세계에서는 나이가 우리에게 주는 현명한 선물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은퇴 후 세금 관리에 대한 5가지 중요한 지혜를 나누었습니다. 연금 인출 순서를 조절하고 평탄한 세율을 유지하며
비과세 계좌를 활용하고 부부간 소득을 나누고 연령에 따른 세금 혜택을 놓치지 않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기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평생 동안 땀 흘려 이룬 소중한 결실을 온전히 지키고 남은 인생을 더 풍요롭고 평안하게 보내기 위한 현명한 삶의 태도입니다. 여러분의 은퇴가 단순한 멈춤이 아니라 지혜로운 관리를 통해 더욱 풍요로워지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의 이 지혜가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의 미래를 밝히는 작은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이 이야기를 널리 공유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평안한 노후를 응원합니다.